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던 오후 1시. 위판을 앞둔 어민들이 대기실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일부 어민들은 소리쳐 항의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시작을 지켜본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류 완료까지 3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방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내야지. 지금 계속 이 방법으로 방류를 몇십 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어민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복양식 어민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벌써 파산 신청을 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후쿠시마만 아니면은 금년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희망이나 갖고 살겠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 보잖아. 그럼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우면. 어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 1번지 전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죠. 여수는 수산업과 관광업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수산시장. 휴가철이 무색하게 손님 한 명 없이 고요합니다. 매대를 지키는 건 상인뿐 어항마다 팔지 못한 수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소리 듣고 나서는 아예 없어. 손님들이 상인뿐이야. 아예 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 침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시작되면서 판매가 위축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더라고. 요 전복을 사면서 아이고 오늘만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못 먹겠네 그래. 수산업을 시작으로 연관 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숙박업은 오염수 방류 전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지역 올여름 휴가철 입실률은 평년 대비 70%에 그쳤습니다. 해양과 수산물을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안 맞을 수 없는. 관광객들도 좀처럼 불안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개한탁하니까 개하는 값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찝찝은 하죠. 믿고 먹어야 될지 올려도 될는지 그것도. 정치권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이제 막혀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냐. 근데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니네 괴담 믿는 거냐 이렇게 정부가 해버리면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반발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와 의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위협에 대해 총력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은 오늘 대시민 입장문을 통해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위한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 수산물 취급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도 수산물 안전센터의 건립과 어업지도선 내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 설치 운영 등 자체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 수산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시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공동시민행동은 오늘 오전 순천 전남동부 통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개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 폐기물이라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중단과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섞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산물이 실제 오염됐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텐데요. 전남도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의 분석실입니다. 로봇팔이 용기에 담긴 생선을 분석기로 옮깁니다. 지난 22일 완도 금일도 바다에서 잡은 갯장어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가량.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 시작된 이상 앞으로 이 같은 검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자료 또는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출하 전과 유통, 수입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감시를 맡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위판장과 시군에서 의뢰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생산 양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65개 품종이었지만 지금 방류를 시작하는 24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논란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국내에 아직 검사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없고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수산물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수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생계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파장과 대책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서는 잠시 후 8시 50분부터 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어민회 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이 출연해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토론합니다. 오늘 방송은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올해 도내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부족한 충전소와 한정된 모델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건데요. 2025년까지 수소차 1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 넥소입니다. 지난 2021년 광양 지역에 25대가 보급됐는데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 지난해에는 출고 대수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광양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180여 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고된 차는 17대, 지난해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또 개소를 합니다. 시민 홍보 등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간다면 조금 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전남 지역 전체로 봐도 수소차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19년 27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30여 대가 보급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30여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하고 게다가 2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불편하죠. 미리미리 하는 편입니다. 1kg당 8,000원대였던 수소 가격도 지금은 10,000원에 육박하고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시민들이 수소차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10,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던 전라남도는 우선 충전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에 조금 밀리지 않나. 2024년까지도 9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수소차 보급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충전소 설치 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인 NH농협은행이 박람회 성공을 위해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농협 순천시 지부는 지난 2월에 출시돼 지금까지 2,685억 원이 적립된 도시가 정원이 되는 순천만 예금의 예금 평균 잔액 0.1%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을 오늘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인 NH농협은행은 순천만 예금 상품 출시 외에도 문화 공연과 현물 후원 등은 물론 5억 5,800만 원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9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거주 미취업자에게 시험 응시료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기술 자격 및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응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례동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운동장이 시민을 위한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풋살장과 농구장, 맨발 걷기길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전남 섬의 가치를 알리는 워크캠프로 지난 일주일간 17개국 93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특히 비가 올 때 매우 많은 양이 강하게 내리면서 오늘 순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면서 오늘 밤사이 거의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낮 기온 최고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4도, 고흥은 2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1도, 순천 32도, 광양 33도로 낮 동안은 많이 덥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3시 19분, 간조시각은 오전 8시 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 배알도를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착공 1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광양시는 별에는 다리와 배알도, 해맞이 다리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일 저녁 8시 점등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망덕포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19억 원이 투입됐고 짚라인 설치와 캠핑장 조성 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보상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 카드는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간대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전남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신청 발급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전남은 0.06%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0.7% 오르고 전주 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해 광주 전남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 역시 광주 0.01%, 전남 0.02% 하락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0.07%가 올랐습니다. 광양시가 이번 주 전어축제를 시작으로 숯불구이 축제, 도민체전 등 본격적인 행사에 대비해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축제 기간 6개 부서가 협업해 축제장과 참여업체, 주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과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